안녕하십니까. 발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우천입니다. 삐뚤어진 발 어떻게 교정하는가? 이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발이 삐뚤어진 발이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아주 소수겠죠. 그러나 이런 발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발이 이렇게 삐뚤어진 분은 굉장히 일상활동에 지장도 많고 보기도 흉하고 어디다 발 내놓기도 그렇고 첫째 본인이 너무 괴롭습니다. 활동하기가. 그런데 이 발을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겠다. 이 발은 이렇게 치료합니다. 이 발은 이러이러한 경과로 치료를 해서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병원이나 그런 의사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이 있는 분들은 고생은 하는데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또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이 삐뚤어진 거는 그냥 발을 보면 딱 압니다. 그냥 누구든지 봐도 삐뚤어졌으니까 삐뚤어진 발이라 그러겠죠. 근데 이제 엑스레이로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이렇게 보통 이게 발입니다. 발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발가락인데 발 중간에 이런 중족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보통 발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퍼져 있죠? 이게 발 모양입니다. 삐뚤어진 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삐뚤어진 경우도 있지만 요거 안으로 틀어진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고 뼈가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발이 삐뚤어지니까 엑스레이 찍어도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뒤에서 보면은 이게 보통 발이라고 딱 보면은 뒤꿈치가 여기 있고 이 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꿈치가 이렇게 안으로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모양을 탁 머릿속에 떠오르게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심한 변형이 있는 경우입니다. 옆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떻게 되냐? 보통 발은 이렇게 사람 발이 이게 그림이지만 옆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1, 2, 3, 4, 5 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포개져서 이렇게 있으면 겹쳐져서 발이 이렇게 비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위아래로 이렇게 넓게 퍼져서 나타납니다. 뼈들이. 이거와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뭐 더 눈에 잘 띄게 CT를 해본 건데 뼈가 여기 1, 2, 3, 4, 5가 있고 뼈가 발이 이렇게 비틀어진 거를 보여주고 이게 발목입니다. 이게 복숭아뼈고 근데 발이 이렇게 발목에 나란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틀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증세가 발이 비틀어지다 보니까 엄지 쪽은 아예 닿지 않습니다. 이쪽만 많이 닿아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굳은 살이 쭉 있습니다. 가령 이런 분이 뭐 당뇨가 있다든지 그러면 궤양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발의 한쪽으로만 디딥니다. 또 이것이 대개 이런 분들은 아킬레스 힘줄이 짧기 때문에 뒤쪽은 거의 안 닿고 앞쪽에만 닿습니다. 사람이 발바닥을 골고루 디디고 다녀야지 잘 걷는데 한 귀퉁이만 닿는다든지 아주 요 모서리만 닿는다든지 그러면 젊을 때는 되게 잘 씁니다. 모양은 저분은 참 걸을 때 어렵겠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본인은 잘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비틀어진 발에 수술할 때 사진인데 보통 이렇게 절개를 하고서 발을 교정을 합니다. 원인은 선천적인 게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발이 비틀어진 분이 있습니다. 화상이 또 많이 있습니다. 화상. 발에 한쪽에 화상이 심해갖고 흉터가 생기면서 자라면서 발이 이렇게 틀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외상성. 다쳐가지고 치료를 했지만 뼈가 좀 잘못 붙어갖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비성 질환이 있습니다. 마비가 돼서 발을 이렇게 하는 근육은 정상인데 이렇게 하는 근육은 마비가 되면은 발이 자꾸 점점 틀어집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발이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선천적으로 삐뚤어진 발은 대부분 깁스해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나면서부터 바로 치료합니다. 오래되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술을 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상태에서 변형이 생기면 아무리 물리치료하고 스트레칭하고 재활치료하고 별걸 다 해도 속으로 뼈가 이미 그렇게
뼈가 완전히 굳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절대로라고 말한다는 건 참 그렇지만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실제로 딱 고정된 변형은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닿아서 굳은 살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발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 보면 이쪽에만 닿아서 굳은 살이 생기기도 하지만 발목이 비틀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바닥보다는 발목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한쪽에만 기울어져 있어서 연골이 한쪽만 닳습니다. 그래서 또는 뒤꿈치가 닿지 않는 까치발도 있을 수 있고 다리 길이가 짧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틀어지는 거라서 3차원적인 편이고 발을 중간을 완전히 끊어야지 교정이 됩니다. 이거는 발이 틀어진 채로 오래 있어서 이쪽이 들려 있고 이쪽만 바닥에 닿는 거고 발목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뼈는 발목 밑에 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만 연골이 닳아서 아파서 옵니다. 뒤꿈치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엑스레이 옆에서 보면 보통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발 그림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형태의 관절염이 되고 이거는 그 발의 관절경을 해서 속의 상태를 보는 것인데 연골은 이렇게 하얀색의 연골이 덮여 있는데 이 부분과 이거는 위쪽이고 이거는 아래쪽인데 여기에 연골이 완전히 닳아가지고 완전히 벗겨져서 그냥 뼈가 노출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쳐서 생겼던 마비로 생겼던 화상이든 선천적이든 오래되고 심한 변형은 뼈를 교정해야 되는데 뼈를 교정하다 보면 좀 작아진다? 근데 작아지는 건 어차피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안쪽은 작고 반대쪽은 깁니다. 이 작은 쪽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별로 본인이 수술해서 실제로는 조금 짧아지지만 짧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발바닥이 바로 닿을 수 있게만 되면 환자 본인은 아주 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되게 약간 발을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면 그걸 약간 짧게 하면서 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는 이런 마령 오래된 변형, 화상이나 외상은 상관이 없지만 오래전에 생긴 마비라든지 성장기에 생긴 이상은 다리가 좀 짧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길이를 완전히 맞춰서 반대쪽하고 교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발을 아주 똑바로 해놓으면 길이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잘 못 걷습니다. 허리까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길이 차이는 어쩔 수 없고 정 길이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이 발목 위에서 이 긴 종아리 뼈를 늘려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발 비틀어진 것만 교정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은 발을 바로 하는데 보통 한 달 반 정도 디디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깁스는 하지만 디디고 다니고 총 2달 반 정도의 깁스 풀고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삐뚤어진 발은 젊을 때는 굳은 살은 있는데 보기는 이상한데 별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가 아주 많고 그 나이가 대개 50 전후입니다. 45, 55세 그 사이에서 대개 증세가 생기고 증세가 한 번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증세가 나빠지면서 아파서 걷기가 점점 급격하게 힘들어집니다. 어떤 원인으로 생겼든지 속의 뼈를 수술해서 딱 바로 만듭니다. 수술 후에는 2달 반 정도 깁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삐뚤어진 발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